여행을 하다 보면 밥값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더 즐거운 여행을 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금방 잊혀져 버리지만요. 또 어떤 사람들과는 몇 년씩 인연을 이어가기도 하죠. 지금 여러분 기억 속에 떠오르는 여행 파트너는 누구인가요? 혹시 내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은 여행객으로 남아있진 않을까요?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다양한 여행 정보 만나보는 시간, 여행이 별거냐. 오늘도 태원준 여행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원래 작가님이 작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네. 네. 그리고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그 세계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네.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였잖아요. 예, 정말 많이 만나고 또 이렇게 많이 또 글로 올렸었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책으로 나오기도 한 거였는데, 제가 예전에 사적으로 얘기한 적은 있는데, 네. 태원준 작가 블로그를 보다가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저는 그 당시에는 태 작가를 몰랐고, 네. 그냥 블로거 정도, 여행하는 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제 지인이 나오니까 너무 놀랐었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세계 곳곳을 다니시면서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사람 있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지금도 이제 SNS를 통해서 자주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에서 만났던 아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 어머니랑 여행할 때 그 친구 집에 한 3일 정도 묵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워낙 착하고 그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배낭 여행자들이 이제 돈을 아끼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 머무는 동안은 돈을 한 푼도 못 쓰게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아침에 나가려고 하면 무조건 아침 먹고 나가야지 돈 아껴주다 아침에 주고요. 네. 점심 도시락을 싸줬어요. 어머나. 그리고 저녁도 꼭 들어와서 먹으라고 저녁까지 막 늘 차려줬었고요. 심지어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저희가 방문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까지 가는 차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메모해주고 얼마 정도고, 그다음에 택시를 타도 요 정도 나오니까 다 그런 걸 꼼꼼하게 기록을 해줘가지고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친구예요. 심지어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왔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으로 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모자랑 아나 모자가 상봉을 네. 해가지고 인사동 막 돌아다니고 하면서 했었고요. 또 제가 뉴욕 갔을 때 뉴욕에서도 만났어요. 어머, 인연이 보통이 예, 아니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연이어가지고 참 이 친구를 생각하면 고맙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친구도 네. 같이 공유가 된 거 보면은 네. 착하게 세상 참 살아야겠습니다. 좁아요. 착하게 그쵸? 살아야겠습니다. 네. 네. 아니, 결론이 어쩌다 보니 착하게 살아야자로 갔는데, 오늘은 또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국내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네. 예, 충남 보령시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해외는 많이 가봤는데, 네. 국내 여행지는 또 오랜만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바로 이곳에서 다음 주부터 정말 세계적인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보령 같은 경우는 이제 서쪽 이제 서해바다 면에 있고, 그다음에 네. 동쪽으로는 그 고추로 유명한 청양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축제가 열리는데, 어떤 축제인지는 감이 잡히시죠? 그럼요. 네. 충남 보령 하면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머드 축제. 예, 정말 머드 축제라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유명하긴 하지만 실제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는 직접 머드 축제를 가보진 않았어요. 네.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축제 중에서는 외국인 참여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고요. 작년 이제 제가 보도 자료를 봤더니 네. 예, 거의 한 보름 가까이 이어진 축제 기간 동안 1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방문했다고요. 그 수치만으로도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중에 약 29만 명 정도가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큰 축제네요. 예, 어마어마하게 큰 축제고, 말씀드렸듯이 세계 어떤 해외 토픽으로 해가지고 네. 세계 어떤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롤리플레닛이라고 그 유명한 또 가이드북이 있는데, 그 네. 가이드북에서도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 2위로 꼽은 곳이에요. 참고로 1위는 창덕궁이었고요. 네. 2위는 보령 머드 축제일 정도로 정말 세계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이 축제가 당장 다음 주에 이제 개최가 됩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이죠. 7월 19일부터 이제 지속이 되니까요. 혹여라도 이 시기에 휴가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7월 28일까지 계속되니까 네. 한번 이 축제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여행 가면 어디 가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네. 서울, 부산, 속초 이 정도 떠올렸는데 보령 머드 축제가 이 정도의 규모와 또 인기가 있는지 네. 새삼 또 다시 깨닫게 되는데 축제
28일까지라고요? 네, 19일부터 28일까지 지속이 되니까 네. 요 기간에 혹여라도 외국 네. 친구들 오면 무조건 여기로 가셔야 그러게요. 해야 됩니다. 네. 아니 저는 머드 축제는 못 가봤는데 이 머드 축제 동안 판매하는 네. 머드 비누? 예. 뭐 마스크팩 이런 거 선물 받아본 적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축제 자체가 그 보령에서 이제 태어난 머드 화장품으로 인해서 생겨난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이 축제의 어떤 기원이 1996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대천 해수욕장 이제 워낙 보령에 있는 유명한 해수욕장이잖아요. 네. 그 인근에서 청정 갯벌이 있었는데 그 갯벌에서 채취한 굉장히 양질의 진흙을 가공해가지고 보령시에서 이제 머드팩을 비롯해서 16종의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화장품의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품을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보령시에서 이 화장품을 알리고 또 주변 관광 상품을 개발하자는 이제 그런 취지로 1998년 7월에 처음으로 이제 축제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역사가 꽤 그래도 오래됐네요. 그렇죠. 올해로 거의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초반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그 관광객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진흙탕 속에 막 들어가는 축제다 보니까 아무튼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놀고 나서 씻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고. 예, 그래서 약간의 조금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한 5회 정도가 지나면서부터는요, 세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흙탕 속에 막 들어가서 막 이렇게 열리는 축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많은 네. 사람들이 오게 되고 오히려 외국인들로 인해서 많이 알려지게 된 축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가보시면은 굉장히 그 진흙탕 안에서 네. 동심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막 첨벙첨벙 거리시면서 굉장히 즐거운 추억을 만드실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축제 기간 내내 굉장히 재미있는 이벤트가 많이 열리니까 예, 저는 한 번쯤 한국인이라면은 네. 한 번쯤은 꼭 가보셔야 될 최고의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아까 첨벙첨벙 머드 속에서 이제 논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다른 뭔가 이벤트 이런 거 많이 없으면 네. 하루 종일 시간 보내기엔 좀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이벤트가 그래요? 많이 열립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진흙탕 안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과 막 그 여러 가지 추억을 만드는 것도 이제 재미있는데요. 네.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머드팩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은 정말 꼼꼼하게 축제 관계자분들이 머드팩을 이렇게 딱 해주세요. 정말요? 피부가 정말 그날 피부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해요. 굉장히 양질의 진흙이어가지고 이 진흙들이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에 이게 뭐랄까 조금 이렇게 촉촉하게 보습 효과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또 여성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던 행사는 머드런이라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예, 마찬가지로 달리기인데요. 이게 장애물 달리기예요. 네. 그래서 진흙탕 안에 12개 정도의 여러 가지 막 그 장애물을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막 미끄러지고 막 하겠네요. 예, 그렇죠? 막 허들도 있고 막 네. 포복해서 기어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진흙이다 보니까 질퍽질퍽하기도 하고 좀 네. 미끄럽다 보니까 되게 우스꽝스러워요. 네. 그래서 참여자분들도 굉장히 유쾌하게 즐기시기도 하는데 머드런이라고 하는 행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간 동안 특별히 머드 트램이 운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트램을 보기 힘들어졌잖아요. 이제 네.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 가면 전차라고 해가지고 트램을 종종 보실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지만 이 기간 동안 축제 기간 한 열흘 기간 동안은요 머드 트램이라고 해가지고 역부터 이제 행사장 근처까지 트램이 운영이 됩니다. 그 트램도 네. 이제 진흙이 테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진흙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럼 네. 이거 타면 진흙 묻어요? 진흙이 이제 직접 묻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일러스트가 되어 있는 거죠. 네네. 컨셉을 그렇게. 예, 그런 점들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네. 예, 아이 있는 분들 가신다면은 이 머드 트램 꼭 타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머디엠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머디엠은 이제 합성어인데 뭐 합성어인지 혹시 아실까요? 그러게요. 저는 네. SNS DM 뭐 요거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데. 참고로 이 음악 축제입니다. 머드와 EDM의 합성어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머디엠이라고 해서 그 머드 속에서 그러니까 정말 진흙밭 앞에 그 DJ분들이 이제 무대를 설치해 놓고서 거기서 일렉트로닉 뮤직을 트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그 일렉트로닉 뮤직 나오면 다들 신나잖아요. 그렇죠. 막 흥분하셔가지고 펄쩍펄쩍 뛰시고 하는데 막 진흙이 막 튑니다. 네, 그래서 이 머디엠이라는 행사도 굉장히 재밌을 뿐만이 아니라 네. 거의 매일 축제 기간 내내 밤이 되면 막 불꽃놀이도 펼쳐지고 또 행사
공사장 주변으로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게 먹거리잖아요. 네. 먹거리 장터라든지 그다음에 머드의 각종 그런 제품을 사실 수 있는 기념품 코너까지 쫙 네.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재미있는 행사들을 두루두루 둘러보신다면은 1박 2일도 저는 모자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축제에 좀 한번 흠뻑 빠져보시길 바랄게요. 또 뭐 1박 2일로도 부족하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요거 말고 난 다른 것도 좀 보고 싶어 하면 보령에 뭐 다른 볼거리 있을까요? 예, 보령에 또 다른 볼거리들, 재미있는 볼거리들이 있는데요. 뭐 축제 이제 즐기시고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이동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령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석탄 박물관인데요. 이 보령이 예전에는 이제 국내 주요 석탄 상지였던 충남 탄전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폐광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지역 탄광 근로자들의 공로를 기념하고 또 탄광 발전 과정이라든지 작업 환경 또 장비들을 현장 후손들에게 이제 널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조성된 이제 박물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체험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뭐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실 수도 있는 데다가 또 화면을 통해서 예전의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광부들의 그 안쪽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네. 지금 세대는 쉽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사적인 좀 장면들을 직접 마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각공원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이제 보령의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예, 바로 개화예술공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이쪽은 정말 반나절 아니 하루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의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계 최대의 이제 조각공원으로 지금도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막 동물 조각, 그다음에 사람들 가족 조각, 되게 예쁜 조각들이 많이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SNS에 올리시기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곳곳에 되게 예쁜 문구들이 써 있어요. 막 가령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너는 꽃이다. 뭐 꽃길만 오래 걸어요. 보아라 예쁘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어떤 문구들이 이제 산책로에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 찍으시면 굉장히 이쁜 사진을 남기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조각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대규모의 단지 안에 뭐 미술관, 그다음에 체험관, 끝도 없이 많은 어떤 무대들도 펼쳐지고요. 네. 그중에서도 뭐 곤충관이라든지 민물고기 전시관 등등 생태 체험에 관련된 그런 전시관들도 있고요. 폭포도 있고 찜질방도 있어요. 이 안에요? 예, 그리고 네. 그 안에 막 기념품 상점뿐만이 아니라 카페도 되게 이쁜 카페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설명만 들어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요. 예.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테마파크 이런 테마파크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막 많이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시면은 조금 그나마 여유롭게 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남들 피하지 않고도 사진 나만 찍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일 것 같아요, 왠지. 네. 그리고 또 사실 보령하면요, 저는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대천도 있지만 네. 무창포 해수욕장. 그렇죠. 무창포에서 바로 네. 그 유명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어렸을 네.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 이제 직접 목격을 했었는데 정말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는 그런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 때 이렇게 정말 자연의 신비한 현상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바다가 반으로 쩍 갈라집니다. 길이 생기죠. 예, 그래서 거기 길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 막 갯벌 체험도 하실 수가 있고 또 거기 그 어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어부분들이 이제 설치해 놓은 것들. 그래서 그때 딱 나가시면은 막 그 물고기들도 막 잡힌 물고기들도 보실 수 있고 되게 재미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곳 말고는 이런 정말 자연의 신비를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혹여라도 보령 가신다면은 이 무창포 해수욕장 가셔가지고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게 매일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물때가 네. 맞아야지만 이게 이제 지속이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7월에는 제가 찾아봤더니 물때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가장 빠른 게 8월 3일하고 네. 4일하고 5일. 8월 3, 4, 5일 날 이제 물이 이제 갈라지니까요. 네. 혹여라도 그때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무창포 해수욕장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매달 이제 물때 딱 그 반으로 갈라지는 날짜가 나옵니다. 네. 보통 한 달에 3일에서 4일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곳은 딱 맞춰가지 않는 이상 보시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곳 보시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네. 날짜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여기 하나는 꼭 추천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정말 스릴하고 또 모험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네. 보령의
패러글라이딩을 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게 낙하산 메고 이제 비행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과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맞아야지만 네.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곳은 뭐 국내 한 대여섯 곳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언덕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람대도 잘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복잡한 그런 조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보령의 옥마산이라고 이 보령을 대표하는 산이 있습니다. 네. 그 옥마산 자락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게 재작년에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멋진 게 제가 해외에서도 솔직히 패러글라이딩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바다를 눈앞에 딱 이제 머금으면서 할 수 있는 네. 패러글라이딩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옥마산에서 딱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뛰어내리게 되면요. 뒤쪽으로는 정말 푸른 산이 쫙 펼쳐지고 보령 시내의 아름다운 그런 시가지 풍경이 펼쳐지는 데다가 저 멀리 정말 서해 바다가 반짝반짝해요. 그래가지고 산과 도심과 바다를 동심에 품을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이다 보니까 꼭 이제 한 번쯤은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겠는데 가격대가 조금 높긴 합니다. 아, 그쵸. 요거 아무래도 네. 좀 여러 명이 하려면 큰맘 먹어야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뭐 모험 좋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네. 약간의 좀 비용을 지불하실 만한 용의가 있으신 분들 네. 꼭 가시길 바라겠고요. 액티비티까지 하신다면은 좀 뭐랄까 훌륭하게 보령 여행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국내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계획하신 분들은 네. 어디로 가볼까 이쯤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네. 것 같은데 보령 지금 얘기해 주신 것만 봐도 한 2박 3일은 훌쩍 채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냥 훌쩍 그냥 딱히 계획하지 않고 바로 출발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방송 들으시고도 네. 저녁에 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제가 정말 앞으로도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지난번에 저희가 치앙마이 소개를 하면서 청취자분들이 치앙마이 홍보대사 같아요. 태원주 작가님. 얘기해 주실 때마다 거기 너무 가고 싶어요. 라는 네. 문자가 막 쏟아졌었어요. 네. 근데 오늘도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당장 다음 주라고? 이렇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거든요. 네. 오늘도 또 보령 이야기로 꽉 채워주셨는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행이 별거냐 태원준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햇빛촌 바다로 떠나버려.